전력의 수요 예측과 공급을 책임지는 전력거래소는 당초 늦더위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요즘 이제 불시에 일어나는 이런 이상 고온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최근 기후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해명은 설득력을 얻기 힘듭니다. 이렇게 늦더위가 나타났다가 또 이례적으로 추위가 빨리 찾아온다거나 이러한 날씨 변동폭이 커지는 게 최근 기후변화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최대 전력 수요는 7,262만 킬로와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최대 전력 수요는 7,313만 킬로와트로 50만 킬로와트 이상 많았습니다. 자연히 정전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한전 등 전력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들이 비전문가들로 채워져 있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난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이뤄지면서 전력 관련 기관의 기능이 분할돼 일사불란한 대처가 어려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량을 조절하는 기능이라든지 개통 운영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전이 갖고 있어야 어려울 때 그때마다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이게 지금 두뇌로는 따로 손발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큰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정전 사태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 또 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번과 같은 정전 사태를 대비해 추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설비 예비율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설비 예비율은 15%를 넘어야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올해 설비 예비율은 6.6%에 불과합니다. 내년은 7.3%, 2013년 8.6%, 2015년이 돼야 안정적 전기 공급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북부에 짓고 있는 복합 화력발전소가 완공돼 가동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결국 공급으로는 이번과 같은 정전 사태를 당분간은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수요를 관리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지난 10년간 석유나 가스 등 다른 에너지 소비량은 20%도 늘지 않았지만 전기는 80%가량 늘었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발전 설비는 그렇게 쉽게 짧은 시간에 건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지금 그 수급 문제라는 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설비 계획이 됐던 과거의 문제가 오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요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충남 당진의 한 제철 공장입니다. 단일 사업장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철소에서 매달 사용하는 전기는 3억 6,400만 킬로와트 아워, 액수로는 250억 원, 일반 주택 135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다른 에너지보다 주로 전기에 의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싼 전기 요금 때문입니다. 산업용 전기료는 1kWh에 84원, 주택용의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외국과 비교해도 싼 가격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100원으로 봤을 때 일본은 266원, 미국은 117원이고 OECD 전체 평균도 184원입니다. 1,000원 들여서 전기 만들어가지고 850원이나 900원 정도 받고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가정용은 누진이 되기 때문에 많이 못 쓰게 되어 있지만
산업용은 원가 이하로 누진 없이 거의 누진 없이 가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쓰는 것만큼 남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 전기의 사용량이 늘어나서 참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11차례 조정으로 전기요금이 평균 26% 인상됐는데 산업용은 51%나 올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자 하는 게 그 전기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 올린다 해서 산업용의 경우에는 절약할 수 있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도 어렵죠. 정부는 이처럼 전기와 관련된 해묵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제주도 구자읍입니다. 태블릿 PC로 어디에서나 가전제품을 손쉽게 제어하고 낭비되는 전력을 확인해 차단하기도 합니다. 또 전기 요금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는 스스로 동작을 조절합니다.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통신 장비 등을 이용해 쌍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요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비가 몰릴수록 비싼 요금을 적용해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전기요금만 올리는 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계량기를 새로 설치하고 통신 비용도 발생하는 것에 비해 절감되는 전력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사업 추진하는 쪽에 배를 불려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국민들한테는 다 피해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앞으로 이번과 같은 정전 사태가 또 일어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기를 아껴 쓰고 효율적인 수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만이 제2, 제3의 정전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토종꿀 집산지로 유명한 지리산. 피아골의 한 토종벌 농가로 가봤습니다. 지난해까지 벌을 키우던 자리에 허리 높이의 잡초만 무성합니다. 제가 농사를 안 지니까 풀이 난 거지 지금. 제가 이제 벌 농사를 계속 이렇게 쭉 뒤로 지었으면은 풀이 없을 것인데 제가 여기로 오지 않으니까 이제 농사 벌이 없어가지고. 남아있는 벌통들도 모두 빈 껍데기 뿐입니다. 벌이 떠난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벌이 떠난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꿀이 차 있었을 때. 이 씨는 지난해 꿀벌 괴질로 불리는 낭충봉화 부패병 때문에 토종벌 120군, 즉 벌통 120통을 모두 잃었습니다. 올 봄에도 다시 토종벌을 들여와 키워봤지만 모두 죽고 남은 건 딱 한 통뿐입니다. 밥을 두면은 잘 먹어요. 한때 37만 군에 달하던 국내 토종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휩쓴 낭충봉화 부패병 때문에 이제 개체수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토종벌 감소로 인한 영향을 취재했습니다. 이성희 씨가 자줏빛 액체를 벌통 속으로 넣어줍니다. 복분자 원액입니다. 오늘은 복분자, 내일은 오가피, 다음 날은 홍삼액, 그런 식으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보약이라도 먹여서 벌의 면역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런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벌들의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흰 애벌레가 벌통 앞 곳곳에 떨어져 있고 꿀벌들은 벌통 밖으로 애벌레를 갖다 버리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병이 든 놈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그 낭충봉화 부패병이라는 그 병 증상이라 이게 이 알 빠지는 게.